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사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의 고향은 땅끝마을 해남입니다. 대전으로 발령나면서 우리는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고향에 대해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땅끝마을에 가본 적이 없었기에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아버님과 사별하시고 자신을 키우기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자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걸 알기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 인사를 하기 위해 해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듣던 이야기대로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뻤습니다. 어머님을 뵈러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갔는데 주말이다 보니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인사와 동시에 가게 일손을 도와드렸습니다. 식당 일을 처음 해보다 보니 생각보다 나름 재밌었고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쪽의 결혼 승낙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 가고 싶어 했던 스위스를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던 남자친구는 스위스도 좋지만 장시간 받은 휴가를 여행으로만 쓰기 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도 여행에는 흥미가 없는 사람이었기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제 의견을 따라달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타지 생활을 하면서 어머님을 자주 뵙지도 못했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장시간 휴가를 받았으니 자기는 엄마와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어머님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압니다. 근데 하필 신혼여행 휴가 계획 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머님은 홀로 힘들게 키우셨기도 했고 눈물을 호소하며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우리는 결국 신혼여행을 국내로 돌며 고향도 들리는 코스로 짰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 이곳저곳 둘러보니 좋긴 했습니다. 우리의 방문에 시어머님 역시 좋아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게 일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 마무리 기간 동안 가게에서 서빙과 양파가게 등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께서도 미안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니 당연하게 저에게 일을 시키셨고 처음이기에 실은 내색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혼여행은 초반엔 재미있었지만 후반엔 남들과는 다르게 일만 하다 끝났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여름 휴가는 꼭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 꼭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름 휴가가 다가왔습니다. 남편의 약속도 있었기에 저는 해외여행 패키지를 미리 알아봤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름이면 우리 고향에 관광객이 많이 와. 내가 매번 여름마다 가서 일을 도와줬는데 못 가면 우리 엄마 힘들 거야. 불쌍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약속이랑 다르잖아. 그때 분명히 나랑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신혼여행도 양보했는데 여름 휴가까지 양보하라고? 저는 황당해하며 말했고 남편은 여보 미안해. 아니면 여보는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나는 엄마한테 가면 안 될까?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같이 가야지 본인이 약속해놓고 이야기하니 정말 미안해. 엄마도 내가 당연히 우는 줄 알고 계셔서 차마 못 간다고 말을 못했어. 라고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 혼자라도 갔다 올까 하다가 남편 혼자 어머님 댁에 방문하면 어머님이 안 좋게 보시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생각을 한 뒤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매번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은 미안해. 근데 여름에는 진짜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좀 이해해줘. 그냥 나 혼자 갔다 올게. 고구마를 100개 먹은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가면 어머님이 참도 좋아하시겠다. 당연히 나 어딨냐고 찾으실 텐데. 그리고 신혼여행 때도 양보해서 남들은 해외로 가는데 나는 국내로 갔어. 기다린 여름 휴가도 똑같이 고향으로 가자고 하니까 많이 서운하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그래도 자기야, 다른 곳 가면 숙박비에 이것저것 들지만 고향 가면 비용도 아끼고 엄마도 보고 일도 도와드리고 좋잖아. 대답했습니다. 효자인 줄은 알았지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왜 저러나 이런 말 하긴 좀 뭐하지만 고구마 먹은 답돌이인 줄 알았습니다. 제 표정을 본 남편은 다음 여행은 꼭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름 휴가도 시어머님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새벽장을 보러 가면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장바구니를 들고 같이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밤마다 몸이 녹초가 되어 잠이 들었고 그렇게 우리의 여름 휴가는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어머님만 생각하는 것 빼고는 정말 뭐 하나 나무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걸 아는데 매번 이런 사유로 불만이 늘어나니 제가 이기적인가 생각을 혼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먼 시댁을 친정보다 자주 가게 될 줄이야. 결혼 전에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달 뒤 친정 부모님의 환갑이 다가왔고 여행을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하시어 오랜만에 여행이라는 말에 설레었습니다. 어디 갈까?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중 남편은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저희 고향은 어떠세요?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설마 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건 싫어. 이번 여행은 내가 정할 거야. 저는 놀라며 황급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좀 조용히 해봐. 가보진 않았어? 왜 좋은가? 물으셨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에 사진을 보여주며 괜히 해외 나가서 입맛에도 안 맞는 음식 드시는 거보다 음식도 맛있고 경치도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신이 나게 말했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부모님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자 하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따로 연락이 와서 너 어제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았니? 물으셨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신혼여행은 알고 있었지만 여름휴가도 그랬어. 너가 입이 나올만 하네. 저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가기 진짜 싫어. 나 맨날 일만 하다 몸살 걸리고 고생했단 말야.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알았어. 내가 해남은 안 간다고 할게. 아주 우리 딸을 고생시키려고 작정을 했구만. 정서방이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만 믿고 있었는데 아빠와 남편은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어느새 또 남편의 고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엄마는 둘이 쿵짝이 맞을 줄 알았냐며 미안하다 이야기하셨고 어쩔 수 없지 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또 방문한 시댁,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다니려고 했지만 가게 상황을 본 아빠가 우리끼리 돌아볼 테니 사돈 내에 일손 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났고 모든 일에 집중이 되지 않자 서빙하다가 접시를 쏟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사과하며 음식을 치우는데 시어머님은 너 정신을 어디다 팔아먹고 왔니? 정신 좀 차려. 화내며 말씀하셨고 남편 역시 당신 하기 싫으면 저기가 있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했습니다. 기껏 도와줬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당장 폭발해버릴 것 같아 밖으로 나갔고 2시간 정도 바람을 쐰 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님은 점심 장사 딱 끝나니까 오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바쁜 거 뻔히 알면서 소리치셨고 덩달아 남편도 당신 내가 나가라고 했다고 진짜 농땡이 치고 오면 어떡해. 엄마랑 나랑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살살 긁었습니다. 휴가 내서 온 사람한테 일 시킨 놈들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순간 욱했고 저도 싫어온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도와줬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님은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던지 너가 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일머리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 너 회사 상사한테 안 혼나니? 꼽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저는 일머리도 없고 피해만 끼치는 저는 이제 여기 도와주러 안 올 테니까 둘이서 잘해보세요. 하고 짐을 챙겨 나오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나보다 했는데 남편은 저녁 장사는 어쩌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대우받으면서 좋은 마음으로 일하겠어? 하며 잡힌 손목을 빼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은 뒤에서 온갖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혼자 카페에 있는데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히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했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엄마는 같이 시댁에 가자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어머님 가게로 갔고 엄마는 사돈 이야기 들었어요. 그동안 사돈 힘드실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열심히 도와준 애한테 이게 무슨 대우입니까? 말씀하셨고 너 그새 네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일렀니? 저를 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보시며
시어머님은 말씀하셨고, 사돈도 아시겠지만 가게 일은 손발이 맞아야 해요. 근데 며느리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고 친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제가 어른으로서 한마디 좀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연히 처음 하는 일이고 서툴 수 있는데 안 입고 오면 사람을 쓰세요. 왜 계속 애들 불러서 일을 시키세요? 하며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하나 때문에 집안 분란을 일으켜야겠어? 했고, 너 잘 걸렸다 싶어? 분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당신이랑 결혼하고 지금이 3번째 여행이야. 근데 맨날 이놈의 고향만 와가지고 일만 했어. 당신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저는 화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 동의해서 와놓고 왜 딴소리야? 대답했습니다. 동의? 언제 내 동에 들었어? 당신이 맨날 정하고 나한테 가자고 해서 따라 나왔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엄마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당신 인성이 왜 그래?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성? 나도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렸어. 명절 이런 건 다 이해해. 근데 매번 휴가 때면 여기 오자고 하는 당신을 보면 진짜 숨이 막혀. 듣고 있던 시어머님은 뭐 숨이 막혀? 너 일 좀 도와줬다고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니? 평생이 일한 나는 그럼 뭐니? 난 처음부터 우리 아들 뺏어갔을 때부터 너 맘에 안 들었다. 저를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의 과한 모습을 보니 옆에 있던 엄마가 그 입 닥치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두 분은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양쪽을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 있던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제서야 조용해졌고 다들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곳은 최악으로 남을 거야. 이딴 곳 다신 안 와. 야, 결정해. 너 여기 다시 올 거니? 남편 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기 안 온다는 건 우리 엄마를 안 보겠다는 말 아냐? 놀라며 말했고 너 같으면 여기 오겠니? 오면 뭐하냐? 맨날 일이나 하는데 남편을 째려보며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던 시어머님은 나도 너같이 어른 마음 이해 못하는 며느리 필요 없다. 소리쳤습니다. 남편을 보며 당신이 선택해. 물었고 남편은 당연히 우리 엄마지? 대답했습니다. 뒤늦게 온 아빠는 어리둥절하셨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씩씩거리며 엄마는 아빠의 등짝을 때렸습니다. 요즘은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이죠. 서류 정리할 것도 없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효자는 힘들다는 말이 왜 있나 싶었는데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인데 잠깐의 만남으로 알 수가 없죠. 모두 확실하게 하고 혼인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어른들 사이에서 이혼녀라고 입방아에 오르지만 괜찮습니다. 저딴 놈이랑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